공부할 때요. 다리가 갑자기 저리고 배 여기가요. 계속 아파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 네. 그때 엄마는 뭘 하셔? 그래도 계속 공부하래요. 너무 스트레스 진짜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장염에 걸렸었었는데 그냥 오히려 학교 안 가니까 좋다 막 이런 생각하고 공부 안 할 수 있으니까 아픈 게 낫다 이런 생각하고 베란다 보면 뛰어내릴까 뭐 가끔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무기력해져요. 근데 부모님이 항상 이제 결론을 내시는 거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라. 좀만 참으면 된다고. 부모님들은 항상 이제 결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다. 그 굳건한 믿음 아래 매일 전쟁을 벌이는 부모와 아이들. 오늘 꼭 오기로 선생님하고 싹같이 약속했어요. 넌 지금 PC방이지? 뭐? 뭘 알았다니까. 뭘 알았다는 건데? 말하지 마, 진짜 제발. 얼마나 말하기 싫어요. 공부 전쟁에서 상처를 받는 건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머니 오시면 계속 안달이 나잖아요. 그 마음이. 네, 조급해요. 그쵸, 조급하고. 근데 저기 엄마도 제 심정 같은 그쵸? 거예요. 저 엄마도 기다리다 이제 조급하니까. 정말 100% 공감해요. 저렇게 달달하고 PC방 갔을까봐 PC방 다 뒤져서 찾아내서 그래서 PC방 가서 제가 놀랬던 게 애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떠들면서 게임을 하는데 정말 그런 해맑은 표정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애를 이렇게 잡아 끌고 나오려고 PC방을 쫓아갔었는데 어머 쟤는 저기서 저렇게 재밌구나 기쁘구나 엄마 아빠랑은 안 그런데 그래서 그냥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만 있다면 힘든 오늘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서로 상처를 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회적으로는 스카이 또는 스카이에 준하는 다른 대학에 무슨 과들이 있어. 거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알았지?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일단 우리는 입시생이고 고등학생이지. 그러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스카이에 몸을 바쳐서 도전을 해. 잘못된 선택하는 부모들, 아이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본인도 불안할까요? 본인도 불안해갖고요. 꼭 자신과 다른 선택하는 부모들을 공격합니다. 고민 많은 부모님들 앞에 상반된 의견의 두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부모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 나는 거기 말고 다른 데로 오겠어요. 어디로요? 대한민국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사를 따르다 보니까 이게 소수의 성공을 해 다수가 다 죽잖아요. 그렇다면 내 아이를 그런 다수가 실패한 소수의 성공의 들러리를 만드는 그런 게 왜 우리 아이를 집어넣느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내가 부모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세상에 겁먹은 거죠. 저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지금 세상에 질려있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겁먹고 쫄아있다. 이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저는 아예 반대 생각이에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뒤바뀌지 않는 이상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의 성적은 꼭 자기의 값어치고 정체성이다. 우리나라에서 반은 15등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3년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넌 15등이지 그래서 넌 15등짜리 인간이야 라고 암묵적으로 받아요. 아무리 공부에 관심 있는 애도 성적표를 받는 그날은 뭔가 부끄러워하고 얼굴 찌푸려해요. 특별반이라는 이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3년 동안 봤잖아요. 특별한 애들. 나는 평범한 애들이라고 세뇌를 받는 거죠. 4%가 뭐 크게 잡아야 10%가 그 명문대잖아요. 8, 90%가 루저 의식을 갖고 졸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와중에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공부를 못해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공부를 못해도 희망을 가지세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이 루저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80% 이상이나 되는 루저들이 다 모여서 사실 학교를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에 입학 설명회에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1, 2, 3등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등급에는 간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 있는 엄마들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여길 그럼 나보러 왜 오랬어? 1, 3등급만 부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다 듣고 있으면서 3등급 안에 들어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80%의 엄마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라고 가는 부모들은요, 절대 그 학교에는 5, 6, 7, 8등급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못 나와도 4등급 이상은 칠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부에서. 그래서 5, 6, 7, 8, 9등급이 있잖아요. 중간으로 치면 중간 이하가 원래 있는 거잖아요. 중간 이하는 뭐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사실은 무시하고 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정말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 애들이 400명인데 왜 50명에 해당되는 얘기만 하시냐. 이 얘기를 엄마들이 나머지 350명이 왜 전화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는 거기서 견디라고 하고 있잖아요. 대학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인정해주는 걸 누려왔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그런 누렸던 거를 누리기를 바라고 그걸 아니었을 때, 안 되었을 때 자기가 당했던 약간의 무시와 또는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는 바람 때문에 스카이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부모들 마음은 내 아이가 다른 애보다 더 잘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마음 때문에 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장 큰 건 특히 지금 어머님이 안타까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도 따르게 보면 그냥 사랑인 거예요. 뭐냐면 그냥 막 스카이고 복잡한 걸 떠나서 유치원에 갔는데 우리 애가 달래기를 꼴찌 했을 때 안타까움. 왜 우리 애는 뭔가 부족할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애인데 왜 경쟁에서 밀릴까? 뭔가 위로 갈 수는 없을까? 좀 냉정한 얘기예요. 학교를 보내실 거잖아요. 무조건 저는 공부는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모든 게 해결돼요. 근데 지금 제가 쭉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정리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인간이 내가 내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요.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무리 나를 위한 거라 하더라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소위 자발성 또는 창의성,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데 늘 불안하게 생각해, 나는. 네? 저거, 엄마 역할 제대로 할까? 예를 들면.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과연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아이가 믿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런 압박이 오히려 아이를 공부 못하게 만든다는 목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오늘도 전쟁 중입니다. 얘기 좀 하자고. 뭔 얘기를 해, 엄마? 아니 왜 안 잡아가줘? 그럼 네가 수술할 거야?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봐. 아, 저 말하지 마. 진짜 제발. 엄마랑 말하기 싫어요. 분노가 심하죠. 좀 막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저기 12층인데 저 창문도 있고 콧소리가 나나 막 이런 두려움도 있고. 야, 앉아봐. 아, 좀 제발. 앉아봐. 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계속 이러는 거야? 잘못한 게 없다고? 앉아봐. 진짜 씨. 띠껍네. 시끄러워? 응. 시끄러워? 응. 뭐 이딴 공부가 다 있어? 대화를 거부할 뿐 아니라 엄마가 주는 건 밥도 간식도 싫다는 수혁이. 수혁인 마음을 닫아버린 듯합니다. 그렇게 화나내는 게 아니라 얘가 그 식습관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밥도 안 먹고 일부러 더 나쁜 걸 먹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해주는 게 싫은 건지 화가 나서. 집에 있는 동안 수혁이가 웃을 때는 게임을 할 때뿐입니다. 부모님과의 모든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수혁인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더 망치고 싶어요. 응?
엄마가 저한테 기대하면 그 기대를 그냥 부셔버리고 싶어요. 왜? 엄마가 싫어요, 너무. 엄마가 기대하는 게 싫어? 그냥 엄마 자체가 싫어요. 좀 앉지 말라고. 밥 먹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아들. 하지만 수혁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엄마와도 각별했습니다. 아버지 직장 문제로 몇 년간 일본에 살았던 수혁이네. 2년 전 서울의 교육열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학년 때까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딱 오자마자 학원 선생님 전화를 하시더니 자세도 삐뚤고 선생님이 뭘 얘기하면 그냥 듣고 있고 숙제도 100% 안 해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이제 더 푸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푸시를 하신 거예요? 푸시를? 숙제를 좀 해라. 숙제를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수혁이는 선행학습을 해온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공부보다 더 따라가기 힘들었던 건 엄마의 기대였습니다. 하나 틀렸어요. 되게 잘했네. 그건 엄마가 칭찬했겠다. 하나 틀렸냐고 일본에 사람들은 그러면서 일본에 사는데도 막 뭐 틀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화냈어요. 그냥 뭐 잘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막 그럴 때 싫고. 근데 엄마한테 만약 하고 싶은 기회가 있다. 그럼 뭐라고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거 없어요. 못한 것만 지적하지 말고 그냥 잘한 것도 칭찬해달라고. 수혁이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엄마의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왜? 나 싫다니까. gat다리 시간 낭비하고. 왔다리 갔다리야. 도서관에서 공부 잘 돼요. 시원해요. 에고 빡빡 틀어줘요. 도서관에 가겠다는 수혁이를 엄만 믿지 못합니다. 너 지금 PC방이지? 뭐? 예, 안녕하세요. 조수혁 엄마인데요. 예, 애들 아직 보충 중인가요? 수혁이가 학원에 갔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겨우 마음이 놓입니다. 자기는 그냥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수학학원은 문자가 와요. 30분까지인데 이제 34분에 등원하였습니다. 33분에 등원하였습니다. 근데 그 2, 3분의 중요성이 수혁이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수혁이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문 밖에선 엄마의 불신이 커져갑니다. 또 들어가면 분명히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만질 것 같아서 제가 또 와이파이를 끊는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수혁이에 대한 믿음. 들어봤어요, 가. PC방에는 얼마나 했니? PC방에는 1시간. 어? 1시간. 정말 1시간이야? 난 너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왜 아빠가 너의 말을 못 믿을까? 읽어봐봐. 결국 부모님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우리 아들 수혁이의 약속 지키기. 2014년 7월 22일 월요일부터 매일 수혁이 친구들과 놀기 전에 2시간 이상, 놀고 나면 1시간 이상, 총 3시간 이상을 공부하기로 약속함. 그렇지? 수혁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부모님이 직접 쓴 합의서. 이 약속들은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일방적인 합의서를 작성한 후 수혁이의 귀가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꺼지라고 제발. 뭘 잘못했니? 좀 얘기 좀 해봐. 야, 꺼지라고. 근데 나간다며 엄마가. 진짜 엄마 그럴 수 있냐 너? 엄마 알라니까. 그럼 뭔데?
모른다. 대화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깊어요. 일단 수혁이가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저도 좀 다가가기 두렵고 수혁이 친구인데 엄마 지금 끝나서 왔어요. 수학이 어려웠어요. 뭐가 몇 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작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제 집에 와도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아들이 있는데 저는 대화조차도 안 통하는 아들이라 그게 좀 슬퍼서